자, 세 번째 강의, 종이 다리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이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축 구조물의 보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과 인장력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그 내용과 방법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도 좀 보셨죠? 예. 동일한 재료일지라도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서 구조물의 힘의 분배가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 인용했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좀 이 세 번째 수업 시간에는 기둥보다는 이제 이 보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중앙이 어느 정도 힘을 누적되다 보면 중앙이 처져지는 형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른쪽 가장자리, 왼쪽 가장자리 쪽은 경사를 잃으면서 위로 치켜지는 특성을 보이고 대신에 중앙 부분은 이제 처지는 형상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자, 이 얘기는 구조물이 파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파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힘의 작용을 살펴보면은 중앙 부분을 중심축이라고 봤을 때 이 전체 가로 높이의 중심으로 봤을 때 중심의 윗부분은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쏠려지면서 압축력들이 발생하지는 유형에 의해서 응력들이 발생을 해서 구조물이 파괴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반면에 중심축으로 아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깥 가장자리로 늘어나는 특성에 의해 가지고 파괴가 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동일한 부재이지만 위아래에 의해서 압축과 인장력에 의해서 서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아래 가장자리는 늘어나고 밑부분은 수축되어지는 형상으로 파괴가 된다는 거. 따라서 같은 형상이라도 힘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적 파괴 현상이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축과 힘에 의해서 압축과 변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둥을 할 때도 압축은 중앙 부분이 늘어나고 인장은 줄어든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에서는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동일한 어떤 하나의 재료에 중심에다가 힘을 가하게 됩니다. 자, 힘을 가했을 때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부재가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치 이상이 도달됐을 때는, 자, 윗부분은 기존에 있는 길이보다 안쪽으로 오면서 수축되어지고요. 반면에 아랫부분은 기존의 거리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면서 파괴가 된다. 그래서 압축에 의해서는 전체 길이가 줄어드는 압축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바깥쪽은 늘어나면서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는 힘이 작용했을 때 압축력과 인장력이 동시에 발생된다는 거, 이 부분이 다른 기둥과 바닥보다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구조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까 중심축을 중심으로 윗부분은 서로 수축되어져서 압축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중심축의 바깥으로 늘어나는 인장력에 의해서 동시에 보가 변형되어진다는 거. 근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하살표 모양들로 계속 되면은 이 회전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 힘 방향으로 회전되게 되면 서로 힘 방향들이 회전되면서 휘어지는 현상들, 이 휘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힘 모멘트라는 특성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 이 힘 모멘트는 구조부 일부에서 회전 또는 구부림 현상이 일어나지는 외부 모멘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힘 모멘트는 서로의 반대 세력의 힘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구부려질 때 만들어지는 모멘트 형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반대로 이 부재는 그걸 버티려고 거꾸로 버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힘의 모멘트의 크기에 갖고 방향은 다른 형태의 모멘트를 그런 내부의 부재에서 계속 작용을 하겠죠. 이것을 저항 모멘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는 힘과 모멘트가 평행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저항 모멘트가 약해지고 힘 모멘트가 높아졌을 때는 보가 파괴가 되어지는, 파괴가 됐을 때는 위는 압축, 아래는 인장력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파괴가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큰 보와 작은 보, 즉 건축에서 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두 번째 시간에 기둥을 설명을 드렸을 때 설명드렸던 그림입니다. 자, 기둥이 4개가 있을 때, 그리고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큰 보 4개가 있을 때, 보가 4개가 있을 때 단일 공간의 구조 특성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 공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4개의 기둥과 4개의 보가 연결됐을 때. 근데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우리는 큰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보하고 큰 보 사이에 슬라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둥이 갖고 있는 간격, 이걸 스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팬의 폭이 어느 일정 기간 길이만큼 넓어졌을 때는 이 큰 보만큼으로는 이 슬라브의 처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큰 보와 큰 보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보가 형성이 돼서 이 작은 보가 슬라브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큰 보와 작은 보가 서로와 맞물려 있을 때 이 우리가 이제 천정, 슬라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실내 공간에서 천정을 뚫어다 보면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는 게 큰 보고 큰 보와 큰 보가 연결되는 게 작은 보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자, 기둥 4개가 있습니다. 자, 기둥 4개가 있고, 기둥과 기둥을 4개를 연결해주는 큰 보가 있을 때, 구조에서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 기둥 모듈이 만들어지고요. 그 위에 슬라브를 만들게 되면 아래층에서는 천정이 되지만 위에서는 바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큰 보와 큰 보가 연결되어지는 부를 우리는 작은 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빔이라고 하고요. 큰 보를 우리는 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도와 빔의 관계는 큰 보와 작은 보의 차이가 있고요. 상호 역할들이 다른데, 자, 여기 만약에 빔, 즉 작은 보가 없다면 중앙부의 슬라브가 처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이 작은 보들이 있어야지만 슬라브의 처짐 현상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큰 보, 즉 큰 보와 작은 보는 동일한 사이즈입니까? 예,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단면도로 좀 잘라보면, 기둥을 이렇게 단면도로 잘라보게 되면, 자, 요 보시는 그림처럼 슬라브가 있고요. 우리는 요 밑에 천정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유형의, 기본적인 보의 유형을 봅니다. 즉, 가로, 높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의 춤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슬라브의 두께를 포함한 이 면적을 보의 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의 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슬라브 두께까지 포함한 부분을 보의 춤이라고 합니다. 자, 보의 춤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로보다는 세로가 굉장히 높은 유형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교수님,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은 보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로 설명을 드렸듯이, 보가 왜 가로보다는 세로축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이 자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재료지만 이 세로축이 발달됐을 때는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 반대로 가로축이 발달되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의 역할이 되려면 여직 가로보다는 세로축이 발달되어 있는 유형의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보의 단면도가 있으면 이제 실제 이 보의 단면도 안에는 이제 철근들이 이렇게 있어서 콘크리트하고 연결돼서 하는데, 좀 인테리어 시간에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냐면 실내 건축에서 실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개조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적인 어떤 것들과 바닥과 벽과 그다음에 이 벽과 기둥, 벽, 천정들의 상호 관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실제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계 절비들이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구조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런 보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의 형태적 구조 변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가로하고 높이의 비 자체는 동일한 두 개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길이가 달라요. 자, 길이가 다른 사례일 경우에 있어서는 길이가 짧을수록 힘이 더 많이 가해지겠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적은 힘으로도 변형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동일한 높이의 기본적인 어떤 동일한 길입니다. 동일한 길이를 갖고 있는데, 동일한 길인데, 자, 이 기존의 단면의 크기가 달라요. 가로와 폭의 높이가 달랐을 때, 자, 이건 세로축이 훨씬 강해지고, 가로의 세로이 적당했을 때, 오히려 이는 중앙에서 이탈되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거를 힘 형상이라고, 힘 모멘트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심에서 휘어진 형상을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보는 가로와 높이의 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모형 제작을 종이로 해서 벽돌을 올려놓을 때 그 종이다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로와 높이의 비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검토되어지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다리 만들기의 기본 실습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캔티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캔티지를 이용을 해서 벽돌 한 장을 지지할 수 있는 보와 기둥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벽돌 한 장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근데 간혹 수업 시간에 보면 벽돌 두세 장을 올리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벽돌 한 장만 올립니다. 이 수업 시간에 벽돌 한 장을 올리는데 그 종이를 이용해서 이제 단순보는 그냥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둥과 보를 연결시켜주는 우리 큰 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조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종이 위에 압축과 인장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차이점을 무언지를 이해하는 수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종이부의 무게와 벽돌 쌓기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벽돌 쌓기의 벽돌이 잘 올려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주의사항은 스카치 테이프는 이제 접착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평가는 우선 제가 제시하는 규격과 크기의 만족 여부입니다. 높이는 30cm, 순 길이는 60cm라는 기본 조건에 제작되어 있는가, 여기서 요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데 최소한의 무게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종이다리 무게가 가볍게 만들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이 버틸 수 있으면 최고겠죠. 수직화 중에 강한 종이다리를 만드는 조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종이다리를 만들면서 벽돌 한 장이 놓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벽돌 한 장이 올려졌다는 것은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벽돌이 올려졌을 때 그 완성도 있는 그 조는 왜 그런 원리를 그렇게 버틸 수 있는가를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 보의 특성들을 잘 구조적으로 해석했는지의 평가 내용들이 납니다. 또한 벽돌 한 장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만 확보하면 되지 자꾸만 무게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벽돌 3개 올려서 성공하고 무게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볍게 만들면서 벽돌 한 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험 방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한테 이제 전지 캔트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전지 캔트지 종이 한 장 무게는 저울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거나 풀을 이용해서 그 면들을 접착하다 보면 접착제에 의해 무게들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착할 때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떻게 접착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접착 방식을 최소한 적게 쓰셔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저울은 여러분이 만든 종이다리를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벽돌 이제 한 장 정도를 여러분한테 제공해서 실제 벽돌의 한 무게가 버틸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구비할 게 자와 칼, 과일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실제 준비물을 이용해서 제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추후에 이제 기둥하고 보의 맞물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둥과 보의 맞물림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종이를 부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테이프가 부착되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다리 만들기에 이제 또 다른 준비물 중에 하나가 벽돌이 되겠습니다. 이때 벽돌은 딱 한 장 또는 두 장만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를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이 종이다리를 만든 거에 실제 이 벽돌을 올려놔서 그 종이다리의 하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용하기 위해서 벽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종이다리에서 중요한 또 준비물은 저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종이다리의 무게가 가볍고 벽돌 한두 개가 버틸수록 이 종이다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벽돌의 하중을 버티는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벼운 무게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중을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종이다리를 제작할 경우에 이제 유의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다리에 우선 이제 보호의 역할을 하는 부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담당하는 부재를 여러분이 만드실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다리와 보호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재와 이 부재 이렇게 올려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실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머리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부재를 만드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쪽 면을 오려내서 부재와 부재가 이렇게 상호가 긴결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자,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붙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쪽 면도 풀을 붙여서 요 보와 기둥의 관계를 긴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기둥과 보의 부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종이다리 무게의 평가 방식은 여러분이 만든 이제 종이다리 무게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저울을 달게 되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례들처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접착제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습 조건을 파악을 해보면 이런 조건들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배가 30cm짜리 높이의 배와 가로폭은 60짜리 배가 유의 강을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60cm 높이 30cm가 배의 강을 추위 올라갔을 때 이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종이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실습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습 조건에 의하면 이런 구조물 유형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땅이 있고요.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간다고 칩시다. 그 밑에 물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배가 지나가야 돼요.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 배가 지나갈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드시게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이 점선부터 이 삼각형 영역 안에는 모든 영역들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럼 교수님,
이렇게 네모 유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삼각형 형태 유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둥과 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유형을 만들었을 때는 108백중 실패할 확률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직하중을 눌렀을 때, 벽돌하중이 수직했을 때 삼각형의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특성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반력을 지탱할 수 없는 구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8백중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둥과 보의 역할이 가능한 구조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가로는 60cm, 높이는 30cm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사례를 보시게 되면, 자, 기둥과 보의 관계에 의해서 기둥 한 장을 올려놓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지만 무게를 실제 쟀을 때 가벼운 사람이 성공을 하겠죠. 반면에 중앙에 좀 처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을 버트레스 유형으로 가세를 만들어 놨을 때도 가능합니다. 왜? 이 부분의 삼각형에 기본의 배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형태도,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삼각형의 유형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재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염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렇게 아랫부분에 삼각형 뒤를 대서 좀 구조적인 안정력을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를 증가를 시킬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해석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지금 기본적인 응력 방식들입니다. 이 안에 과연 어떤 구조물로 만들어 놨을 때 가벼우면서 버텨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종이 접기를 통해 가지고 2단 쌓기를 했습니다. 2단 쌓기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로 놨어요. 근데 지금 요 사례와 요 사례를 비교하게 되면 벽돌을 올려놨는데도 정확하게 기본적인 내부의 응력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유형들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자,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응력의 분포를 만들고 있는 내부 부재들이 다 변형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 구조적으로 특성으로 더 유리할까요? 예, 훨씬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유리한 특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이다리를 만들 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응력 부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볼 것이고요. 반면에 이것은 가로축이 넓었을 때의 사례입니다. 세로축으로 넓었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판단해 주시고, 지금 이상 학생의 사례를 보시다시피 기둥과 보의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 종이판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 보가 기둥과 서로 이렇게 맞물릴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둥에다가 응력을 많이 보강하는 게 낫겠다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면적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둥은 순수하게 아무것도 응력을 넣지 않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시고, 지금 가로와 높이의 비는 60cm와 30cm라는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작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 바깥치수와 바깥치수를 60cm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전반적인 다른 조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측의 크기가 60, 그 다음에 내측의 높이가 30cm여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실습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성공을 했지만 벽돌의 기둥과 그 다음에 보의 관계를 다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건 부가격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또 테이프로 구조 보강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자, 기둥에다가 이렇게 놨을 때 옆으로 했을 때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이프는 수직으로만 면을 만들어 주시고 수평으로는 부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재료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이게 처지는 현상을 중앙 부분을 테이프로 마감을 하게 돼 버리면 마감 자체가 구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려하셔서 수업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둥과 보의 관계가 적당한 위치 관계들을 풀로서 마감할 수 있게끔 또는 테이프로서 마감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간의 안배를 잘 못 맞춰서 문제를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의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원들의 역할들이 조장을 설정되게 되면 그 조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원의 역할을 만들어서, 자, 어느 조원은 기둥을 만들고 그다음 어느 조원은 볼을 만들어서 둘 관계는 어떻게 조합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기둥에 있어서 보에 있어서 형태들을 너무 조형적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예쁜 거를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형 수업이 아닙니다. 조형 수업이 아니고 실제 실험 수업이기 때문에 그 실험 수업에서 정확하게 만든 실습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사례들에 의한 구조물을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유형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는 사례들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만 조금 염려를 좀 자제해 주시고 조언과 잘 협력해 주시면 좋은 실습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모두 기둥과 보호의 역할들이 충족되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시냐 감사합니다.